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코노톡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중요한 부동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선시공 후분양에 대해서입니다. 말만 들어도 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파트 청약 경쟁이 정말 뜨겁지 않았습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하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오로지 그림과 광고만 보고 계약하는 현실. 이거 로또도 아니고 아파트 뽑기도 아니고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부실 시공 하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고 마감이 엉망이고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내 집인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제대로 보고 살 수 없을까 하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선시공 후분양이 바로 이런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시공 후분양, 이게 대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파트 먼저 짓고 다 지어진 다음에 팔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방식은 대부분 선분양 방식입니다. 선분양은 무엇입니까? 아직 땅만 파고 있는데 심지어 땅도 안 파고 설계도만 가지고 여기 멋진 아파트가 들어설 겁니다. 어서 계약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중국집에 갔는데 메뉴판에 짜장면 그림만 보고 돈을 먼저 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맛있는 짜장면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시공 후분양은 다릅니다. 이건 짜장면을 거의 다 만들어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을 여러분 눈앞에 딱 가져다 놓고 자, 이 짜장면 맛있는지 확인하고 돈 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훨씬 안심되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80% 정도 지어놓고 어느 정도 모양새가 갖춰진 다음에 분양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인지, 심지어 창문 밖 풍경은 어떤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그럼 이렇게 좋은 선시공 후분양, 도대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우리가 자동차 살 때도 시승해 보지 않습니까? 옷 살 때도 입어보고 냉장고 살 때도 실제로 크기 보고 디자인 보지 않습니까? 집도 똑같습니다. 견본 주택은 화려하고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 선시공 후분양은 실제 지어지는 아파트 내부를 직접 보고 마감재 품질도 확인하고 베란다에서 보이는 뷰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속아서 살 일이 없는 겁니다. 둘째, 부실 시공 이제 그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다 지어놓고 파는데 만약 아파트에 하자가 많으면 누가 사겠습니까? 안 팔리면 큰 손해이지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부실 시공하면 망한다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정말 꼼꼼하게 잘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는 고품질 아파트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셋째, 입주 지연 걱정 뚝. 선분양은 계약하고 나서 입주까지 2~3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공사 지연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약속된 날짜에 입주 못하면 이사 계획도 다 꼬이고, 하지만 선시공 후분양은 대부분 지어진 상태에서 계약하니 입주까지 기간이 짧아서 이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넷째, 사기당할 위험 뚝. 혹시 모를 건설사 부도나 사기 분양 위험도 줄어듭니다. 이미 건물이 올라와 있으니 허위 가장 광고에 속을 일도 적어지고요. 자, 이렇게 장점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선시공 후분양에도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요. 첫째, 분양가가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입니다. 왜 비싸질까?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을 때 돈이 많이 듭니다. 선분양은 계약금, 중도금을 미리 받아서 공사비로 쓰는데 선시공 후분양은 건설사가 자기 돈이나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먼저 아파트를 다 지어야 합니다. 그럼 이자 비용 같은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 않겠습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그냥 포기할 수 없으니 결국 분양가에 이 비용을 더해서 팔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초기 목돈 마련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선분양은 계약금 내고 중도금은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내니까 숨통이 좀 트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시공 후분양은 계약하고 입주까지 기간이 짧으니까 계약금 내고 얼마 안 가서 중도금, 잔금을 왕창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목돈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서 자금 계획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먼저 써야 하니 아무래도 큰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짓는 회사 자체가 줄어들거나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 종류나 지역이 제한될 수 있고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선시공 후분양 제도가 도입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면 주택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실 시공과 하자 논란이 줄어들면 사회적 비용도 줄고 국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또 건설사도 더 이상 대충 지으면 안 되니 기술 개발이나 품질 향상에 더 투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파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주택 공급 위축과 분양가 상승입니다. 건설사들이 자금 부담 때문에 사업을 꺼리게 되면 새로운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희소성이 높아져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건설사들은 아예 사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승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더욱 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집값이 비싸서 힘든데 더 비싸진다면 좌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선시공 후분양은 소비자 보호와 주택 공급 및 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떤 제도가 우리 사회에 더 큰 이득이 될지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선시공 후분양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제 선시공 후분양이 뭔지, 장단점은 뭔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우리 삶과 정말 밀접한 부분입니다. 어렵다고 외면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이코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